안압지의 연회를 더욱 흥에 넘치게 했을 주사위. 이 주사위에는 소탈하고 인간적인 신라인의 놀이가 세월의 간격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생생하게 살아있고 음주와 가물을 즐겼다는 우리 민족의 원형이 담겨 있다. 이렇게 풍류에 넘치는 주사위 놀이를 했던 안압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실제 보고 있는 안압지는 극히 일부만 복원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 그 당시 이곳의 이름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안압지가 아니었습니다. 안압지, 그 글자는 기러기 안, 오리 앞, 연못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풀이를 해보면 기러기와 오리가 있는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신라가 망하고 이것이 폐허가 된 후 갈대와 부평초만 무성하고 또 기러기와 오리가 날아다닌다고 해서 이 조선시대 묵객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안압지. 그러고 보니까 왠지 쓸쓸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 안압지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기록에 의하면 이곳에는 태자가 기거하던 동궁이 있었고 또 이 동궁을 월지궁으로 불려졌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안압지가 예전에는 월지로 불려졌던 것입니다. 이 태자가 기거하는 동궁이 있었다면 이곳에 있던 건물들은 아주 대단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안압지에선 많은 건물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건물터 하나하나가 어떤 건물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 안압지에서 쏟아져 나온 유물을 토대로 해서 우린 이곳에 있었을 법한 건물을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이곳에 있었던 한 건물을 추정해서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압지를 발굴할 당시 이곳에선 31곳의 건물터와 8곳의 담장터가 발견됐다. 각각의 건물터가 어떤 곳이었는진 알 수 없지만 출토된 유물을 통해서 이곳에 있었을 건물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안압지에선 통일신라의 건축 양식을 알려주는 유물이 많이 출토됐다. 특히 난간을 이루고 있던 나무가 형태까지 고스란히 발견돼 당시 난간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다. 당시 건물엔 이런 형태의 난간을 세웠을 것이다. 또한 난간에 달린 것으로 보이는 연꽃 봉오리 장식이 출토됐다. 난간엔 이런 금동 장식이 화려하게 빛을 내고 있었을 것이다. 안압지는 통일신라의 기와 집합체라고 할 만큼 많은 기와가 출토됐다. 특히 안막새와 수막새는 한 장 한 장마다 정교하면서도 독특한 무늬를 자랑하고 있다. 당시 안막새와 수막새가 한 쌍을 이루어 처마 끝을 장식했을 것이다. 꽃과 풀을 치밀하게 새겨놓은 모서리 기와, 잡귀를 쫓기 위해 뿔과 송곳니를 강조한 도깨비 기와, 당시 건물의 지붕엔 이런 다양한 기와들이 조화를 이루고 달려 있었을 것이다. 건물의 외형은 화려한 옷을 입듯이 단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물을 단청할 때 물감을 담아 쓰던 토기들이 출토된 것이다. 특히 주황색을 내는 데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물감은 지금도 그 색이 고스란히 간직돼 있다. 우리 여기에서 출토된 그릇에서 보면은 물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당채라고 해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순천연 자연의 광물성 물감들을 사용해서 불변색으로 아주 화려하게 장식되지 않았겠느냐, 또는 황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순황금색을 쓴다든지 하여서 그 격조위와 품위와 권위를 굉장히 높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곳에 있었던 건물엔 시간이 흘러도 빛깔이 바래지 않는 천연 물감을 사용해서 형형색색으로 칠을 했을 것이다. 이 단청은 누각을 복원할 때 당시의 모습을 추정해서 칠한 것인데 실제 건물은 이보다 더욱 화려했을 것이다. 신라의 건물을 어느 정도 화려하게 치장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신라의 전성시대 때 35곳의 부유하고 큰 집에 금을 입혔다는 기록이다. 금입책은 사실 우리가 문헌상에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금을 입혔다는 얘기는 아마 지금 단청에서는 금박 같은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건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거를 사용했다는 것은 민가의 사용의 금입책 얘기가 나오니까 궁궐은 위로 짐작하건대 훨씬 더 화려한 단청을 했겠죠. 문헌 기록과 안압지에서 출토된 다양한 금동 장식으로 미뤄볼 때 당시 이곳에 있던 건물엔 장신구를 달듯이 화려한 장식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정교한 꽃을 새겨놓은 보상 화문전. 당시 건물의 바닥에 깔았던 장식으로 보이는데 옆면엔 글자가 선명하게 남아있다. 제작한 날짜와 만든 사람의 실명을 새겨놓은 것이다. 그만큼 제작에 책임을 지고 정성을 기울여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보상 화문전은 건물 안과 건물의 밖을 빙 둘러 깔았다. 당시 건물엔 화장을 하듯이 단청을 하고 화려한 장신구를 달듯이 장식을 했다. 이 겉모습만 봐도 대단히 화려하죠. 그렇다면 이 건물 안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안압지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자물쇠와 또 이런 열쇠가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으로 달려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것과 그 모양도 매우 흡사합니다.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이 좀 어둡습니다. 여기 등잔이 있군요. 자, 이곳이 안압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토대로 복원한 당시 상류계급의 신라인들이 생활을 하던 공간입니다. 이곳에 침대도 있군요.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이 당시 신라인들은 이 잠도 침대에서 자고 일상생활도 의자와 탁자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이 입식 생활이 이 상류계급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압지에서는 이 발걸이도 출토가 됐는데 이 당시 이 창문에는 지금의 커튼과 비슷한 이런 발들이 이렇게 쳐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의자도 보이는군요. 이 의자의 양쪽에는 이 아주 화려한 장식이 보이는데 용머리의 모양을 하고 있군요. 한번 앉아보겠습니다.